안녕하세요, 박 기사입니다. 혹시 제 강의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하나 둘 셋. 처음 들으세요? 제 강의 처음 들으세요? 그러면 제 강의 전에 들었던 분? 반은 되시는데 박수 소리가 이것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들으시는 분도 흥이 좀 나야 돼요. 그냥 잠깐 앉아 있으면 집중도 잘 안 되고 좀 있으면 졸려요. 이게 배운다고 집중해서 배우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얘가 말을 한다. 얘가 이래. 저도 의장님 강의 듣다 보면 막 졸릴 때 있고 그러거든요. 잠 좀 깨시라고 박수 유도해봤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강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년 넘게 계속 그 과정을 하고 있는데 BTS 팀 안에서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을 해요. 일주일 과정으로.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매주 7시에서 9시 저녁마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월요일날 의장님이 이렇게 직원들이랑 다 불러가지고 생일 파티 했는데 못 갔어요. 못 갔어. 강의하느라. 아니요. 한옥 대표님하고 선주학원 갔다 왔기 때문에 기분 좋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일주일 과정을 1년 넘게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똑같은 얘기 1년 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기초가 중요한데 오늘도 오전에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들을 하시는데 기초를 모르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아듣겠거니 하고 말씀하시는데 들으시는 분들 반응을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지게 아까 끼어들었던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몇 가지 정리해 드리고 차트 설명은 그냥 하세요. 소개해 주신 분한테 야 이 새끼야 네가 소개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뭐 이렇게 하고 따져서라도 멱살을 잡고라도 배우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계신 거 아닌가?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로 했냐면 공동 육아하기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공동 육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고 수목금 10시에서 12시까지 영학년 1학년 병아리반이 아니죠. 병아리 이전 단계 이제 부화하기도 전 단계 그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야 강사들을 흔들어서 빠지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오전에 하시기로 한 분이 일정이 있다고 죄송하다고 영학년 오늘 진행 못 하시겠다고 하시길래 의장님하고 하시는 그 어떤 미팅인 줄 알고 그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그렇게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딴 데서 딴짓거리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딴 데 보내버린 거야. 못 가게 와서 이거 해줘야 된다고 했었어야 그분이 딴 데 가서 카톡 올라온 거 보고 알았어요. 2시부터 연극 공연이 있거든요. 거기 가셨는데 오전 미팅 끝나고 이제 출발할게요 라고 이게 뭐지? 바쁘다 그래서 시간을 빼드렸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배고프니까 져달라고 울어야 된다. 그 역할은 제가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요. 그죠? 해주실 거죠? 네. 그래야 저도 와서 이렇게 한마디로 더 떠들죠. 자, 차트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여기 궁금증 해결해드리면 오늘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요거 맨 위에 별표 쳐놓은 거 보이세요? 네. 사업 설명 초간단으로 해달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네트워크 회사예요, 아니에요? 네. 조금 어렵죠. 다단계 아니잖아. 네. 왜? 직접 추천한 1대 수당밖에 안 주잖아요. 다단계는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이렇게 막 챙겨주잖아요. 그게 다단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추천밖에 없잖아요. 1대만. 맞아요? 네. 위에서 저 밑에서 누가 추천했다고 해서 제가 받아요? 아니요. 못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오로지 직급인 경우에만, 직급이 있는 경우에만 받아요. 그러니까
다단계도 아닌 것이 다단계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또 여기 뭐 소개하는 게 있어? 마케팅? 싫어. 마케팅이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환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벌라이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작했던 2013년도가 허벌라이프 그해 매출이 대한민국 허벌라이프 역사상 가장 높은,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계속 매출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제가 시작하면 끝물이다. EX도 그랬을까봐 그래서 3주를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진짜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 한마디로 사업 설명이요? 한마디로 끝내자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났던 모든 것, 그동안에 경제 활동 하셨죠? 네. 몇 년 하셨어요? 10년? 20년? 30년? 하셨죠? 그 경제 활동이 뭐였어요? 무언가를 파는 일이었어요. 나 파는 거 한 적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경제 활동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판 적이 없다고? 뻥치고 있네. 뭐 하셨는데요? 유치원에서 자기 인건비, 노동력 팔았잖아. 경제활동이 아니요? 내 말 틀려? 맞아요. 어? 두 가지를 팔았어요. 용역이라고 하는 노동력, 물건, 재화라고 하는 물건을 둘 중에 하나를 팔았어요. 맞죠? 근데 무슨 그렇죠. 제가 우리 BTS 팀에는 그 얘기를 해요. 전 세계 가장 큰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 세일즈의 최고봉에 있는 게 그분이 정말 잘 팔아요. 진짜예요. 회장님들이 진짜 잘 파는 분들이라니까. 못 파는 분이 회장 돼 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회사를 파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자금을 유치하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5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없는 조선소를 팔았잖아. 그래서 차관을 유치해서 조선소를 짓고 배를 납품했잖아요.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 EX는 뭐냐? 파는 거 맞아요. 뭘 팔아요? 뭘 팔아요? EX 차트잖아요. 고야 차트. 그런데 이놈의 고야 차트라는 게 신기한 게 뭐냐? 소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재가 아니라는 거. 생산재.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늦게 온 사람들 끝물이 되는데 이건 끝물 개념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소비재가 아니니까. 사용하려고 돈을 낸 사람조차도 돈을 벌게 해주는 도구라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없다? 여기 한 군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났다 이거예요. 드디어 만났다. 더 필요한가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생긴 회사 같으면 못 믿어.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레발치다 사라진 회사들이 사실 꽤 많아요. 어저께 저희 부천에서 만난 분 한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몇천 명이 있는 데서 자기가 막 했었대요. 그래서요 그만뒀대. 안 되니까. 이 회사는 벌써 8년 9년이 됐어요. 5년 동안은 무료로 했었죠. 유료화한 게 채 3년이 안 됐는데 언제 3년 되는지 아세요? 다음 달 10일에 3주년 행사를 합니다. 6월 10일 날 메모해 놓으세요. 일정 있으면 다 빼셔야 돼. 그때 3주년 컨벤션을 할 거예요. 6월 10일 날. 3년 동안, 그러니까 구상무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했어요. 오른다 내린다 알려주는 5년 동안 무료 서비스 할 때 회원수가 4,500명이 안 넘었는데 유료로 전환했는데 그러면 맞아야 쓸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쓰겠어요? 돈 내고 이 정보를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데 오른다 내린다가 안 맞으면 유료 회원 숫자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겠죠. 근데 지난 3년이 채 되지 않은 이 시간 동안 3만 명이 넘었다면 검증된 거 아니냐?
맞죠? 네. 그렇게 하시면 요 별표 친 거는 설명이 된 것 같고 이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기 전에 한 가지 뭘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요거를 보세요. 여기 어디가니? 여기 그 캔들 아침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캔들이요 캔들 한 시간 동안 우리 고야 차트는 1시간 60분 봉을 할 거예요. 봉 60분 봉 차트로 그 차트를 만들 건데 보편적으로 다 써요. 이 봉 차트를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차트예요. 왜냐하면 분석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차트보다 훨씬 더 시인성이 좋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봉 차트를 쓰는데 이 봉 차트 봉 하나에는 4개의 가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못 들으신 분 오전에 다 들었어요. 일단 자 같은 모양인데 색깔이 달라요. 같은 모양인데 색깔이 다른 이유는 꼬리 끝에 1시간 동안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점을 찍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가격이 오르락내락 했어요. 그래서 1시간이 딱 지나고 났더니 막대기가 하나 길게 생겼어. 거래한 사람들의 거래 결과가. 숫자로 써놓고 얼마에 몇 개 거래되고 얼마에 몇 개 거래되고 숫자로 다 써놓으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쉬운 거죠. 그렇게 해놨더니 막대기만 하나 덜렁 그려놓으니까 추세를 파악하려고 했던 의도에서 조금 힘들어져서 어떻게 했냐. 몸통이라는 걸 만들고 이 몸통은 기준이 뭐냐면 시작한 가격 땡 했을 때 봉이 새로 생겨요. 1시간이 땡 치면 새로 생겨서 봉이 만들어지는데 60분 동안 거래 결과가 완성이 되고 나면 땡 하고 끝날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끝났을 때 시작한 가격과 끝났을 때 그 시간의 가격을 몸통으로 묶었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가격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고가, 종가, 시가, 저가 그렇게 4개의 가격이 있는데 1시간 동안 시작했을 때 가격하고 끝났을 때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위로 올라가서 끝났다. 플러스 됐으니까 양봉 빨간색. 반대로 1시간 시작했던 가격보다 1시간 동안 와르르르르 뚝 내려가서 끝났어요. 그러면 음봉 마이너스. 색깔로 구분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차트는 초록색이 양봉이고 빨간색이 음봉이지 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업비트 기준이요. 업비트에선 색깔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봉의 모양도 모른다고 하셔갖고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드렸고 이 캔들들을 쭉 연결해 놓고 이렇게 되죠. 연결 쭉 해놓고 여기 이 캔들의 움직임 즉 캔들이라고 하는 것 즉 거래 결과를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이거는 거래 결과라고 하는 건 결국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시장 참여자들, 매수 매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팔 때 현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선물 말고 여러분들이 코인을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왜 팔았어? 그 가격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서 파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샀어. 왜 샀어요? 싸다고. 그게 가장 싸다고 생각해서 산 거예요. 그 심리가 녹아들어 있는 게 이 차트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매수 매도하는 힘겨루기가 이렇게 모양새로 출렁출렁 나오는 거예요. 가격의 움직임이라는 형태로.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지금 저 끝자락 현재 가격에서 얘가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해야지 이 종목을 살지 말지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만든 게 차트다. 분석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 차트를 통해서 예측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많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갖고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트레이딩 뷰라는 거예요. 트레이딩 뷰. 이 트레이딩 뷰 안에는 많은 보조 지표들. 트레이딩 뷰는 바이낸스 거 그냥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여기
자, 여기 보조지표라는 걸 열어보면 이 보조지표 안에는 이 차트가 생성되고 벌써 수백 년이 흘렀어요. 수백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형태의 분석 방법들이 녹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보조지표 형태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따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보조지표 다 알면 돼. 딸 수 있는 사람. 제가 20여 년 전에 주식을 한 10개월 정도 전업으로 하다가 때려쳤어요. 마지막에. 어디서 때려쳤냐? 우리 지금 3명의 프로분들 계시죠? 9%, 5%? 김프로. 김프로님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마스터하신 분이에요. 그 매억남 아세요? 매억남 수제자시죠? 매억남이 하는 트레이딩 방법이 뭐냐? 역추세 매매인데 그게 파동 이론이에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래서 상승 5파, 하락 3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트에서 이렇게 차트에서 오르락내리락 출렁출렁 움직인다 그러는데 자, 지금 상승하고 있죠. 상승은 5파로 상승한대요. 5번에 걸쳐서 1파, 2파, 3파, 3파, 5파. 자, 5파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어디에서 어디가 1파예요?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때려쳤어요. 아이, 못 얻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지표들을 다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예측하는데 도사가 된다고 하면 하시겠냐고. 못 한다니까요.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어요. 의사, 그 힘들다는 의사도 기어이 전문의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안 하고 고야한테 위임한 거예요. 네가 분석해 줘 봐. 시킨 대로 할게. 근데 시킨 대로가 잘 안 돼요. 야가 분명히 좌회전이라고 한 것 같아서 꺾었는데 아니랴. 경로를 금방 네가 좌회전 하라며. 다시 들어봤더니 300m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나는 좌회전 소리만 듣고 확 꺾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경로를 이탈했대요. 미안. 그게 초보 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잡으면 분명히 이게 롱 신호가 떠갖고 잡았는데 왜 빠지지? 숏이라 그래서 숏을 잡았는데 왜 오르는 거야? 그러실 수 있다고. 괜찮아요. 초보 운전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붙이고 다니는 거니까. 하지만 연습하면 오래 안 걸린다. 자, 차트 구성하는 것 중에 보조지표들이 많은데 그 많은 보조지표들 다 안 하고 그냥 이 스마트 차트 아니 프리미엄 차트에는 이렇게 1, 2, 3, 4, 5, 6, 7, 8 8개 있죠? 안 보여? 있습니다. 보조지표 1, 2, 3, 4, 5, 6, 7, 8 있잖아요. 진짜야. 보조지표 8개. 그죠? 1, 2, 3, 4, 5, 6, 7, 8 8개. 그리고 밑에 9, 올 써 있는데 9개잖아요. 아니, 9는 전부 다 키겠다는 뜻이요. 9개. 한꺼번에 다 킨다 이 얘기요. 이거는 이렇게. 자, 근데 이 지표들 일일이 설명드리면 기니까 그냥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건 여기 아까 질문 나온 거 요거 좀 해석해드리려고 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 육아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말 좋은 EX라는 정말 좋은 사업 도구를 만났는데 내가 베테랑이 돼서 강사들이 하는 수준까지 된 다음에 누군가를 소개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 3년 있다가 사업 시작해도 돼요. 3년짜리 마감하고 다시 $10,000 구독한 다음에 그때 가서 소개하면 맞아.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기로? 공동육아 하기로. 그러니까 정말 좋다. 진짜를 만났네 싶으면 바로 데리고 와. 갖고 야 나 배울 건데 너도 같이 배우자. 그게 사업이에요. 우리 BTS 예술이다? 아니요 내가 수익 내봐야지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21년차 보험 설계사거든요. 그려 보험 설계사는 암 걸려봐야 암보험 팔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스코어 차트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여기 스코어 차트. 스코어 차트는 파란 선, 예측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EX 만났을 때 스코어 차트 보고 반했던 거예요. 예측해서 미리 보여준다고? 세상에. 예전에 만화 중에 내일일기라는 게 있었어요. 써놓고 자면 그 다음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스코어 차트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어디까지 오를지 어디까지 내릴지.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 설명만 듣고 막 미쳐갖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섣부르게 그러니까 서른 거죠. 서른밥이 된 거지.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 선은 현재 시세 움직임이에요. 시세 움직임. 이게 매 시간이 끝날 때마다 점을 찍어서 종가로 연결해 놓은 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 발표된 선은 발표된 마지막 이거는 언제 발표했냐면 이때 발표했어요. 이때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02시 07분 PM. 그러니까 한 15분 전에 발표됐네요. 그죠? 발표됐어요? 발표될 때 점수가 있죠. 스코어는 179.2. 179.2 높아요, 낮아요, 점수. 높아요, 낮아요. 잘 모르겠죠. 자, 이 스케일, 스코어, 점수에 대한 스케일은 마이너스 250에서 플러스 250 사이에 설계가 돼 있어요. AI한테 야 오를지 내릴지 쫙 분석해봐. 근데 얘가 뭘 분석하냐? 세력들 주소를 다 찾아다니고 이놈이 옮겼는지 저놈이 저리로 갔는지 막 검색을 쫙 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찾아내. 그리고 또 그것만 해요. 호가창 들여다보고 막 누가 어디에다가 얼마를 때려 부었는지 사겠다고 했는지 팔겠다고 했는지 그런 거 싹 분석하고 이런 거 저런 작업을 해서 우리한테 점수를 알려줘요. 아 오를 거예요. 그럴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점수를 알려주는 건데 위쪽에 빨간 선, 그러니까 가격보다 위쪽으로 계속 있었죠. 근데 그 갭이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위에 있었으니까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거의 붙어있죠. 빨간색, 파란색이 거의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일 동안에는 지금 이 구간으로 볼 때 예측이 잘 안 된대. 야들이 뭐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이 붙어있다는 의미는.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오를지 내릴지가 분석이 되니까 떨어져 있는 거지. 위쪽에 있든 아래쪽에 있든. 정리가 돼요? 네. 그 정도로 정리하시자. 그 이상 물어보면 저 개발자 아니라서 몰라요. 물어보지 마. 이렇게 붙어 다닌다 그런 건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여기에도 1, 2, 3, 4, 5, 6 1주, 2주, 3주, 4주 막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 알람에 보면 아직도 있어요. 알람에는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안 보셔도 돼. 머리만 아파. 자 1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표할 때 지금이 이 시간이 21일 13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돌아가서 이틀 전으로 돌아가서 21일 13시에 발표한 걸 보니까 오늘의 일기예보를 발표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발표를 하는데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요때 올라간다. 얘때도 올라간다. 얘때도 올라간다. 계속 발표를 했는데 진짜로 슬금 올라왔어요. 여기서 쫙 올라왔죠. 그러면서 얘가 파란색이 가르쳤던 가격까지 온 거예요. 자, 2일 차트는 그렇게 예측한 거가 구현되는데 2일 정도, 2일 이내에 그런 일이 생길 거 가능성이 70%예요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하는 한국말 하고 있어요. 네. 2일 이내에 구현될 가능성이 70%가 2일 차트. 자, 그러면 1주 차트 볼게요. 1주 차트. 1주 차트도 위쪽에 있었어요. 계속. 빨간 선보다. 그죠?
이쪽에 있다가 여기 밑으로 내려갔네요. 네.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간 거는 아직 구현이 안 됐죠. 구현이 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 70%. 자, 요만큼 떨어질 가능성. 얘가 가격이 83,000쯤 되겠네요. 83,0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70%. 여기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 그럼 진짜로 내려갈 거야? 안 내려갈 거야? 네. 안 내려갈 수도 있지. 30%는 안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어렵죠 이제. 자,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헷갈리니까 3주 차트 한번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3주 차트. 3주 차트. 여기 저점 가격이 여기 파란색이 여기 있었어요. 파란색이 여기 있는데 빨간색이 가격이 여기 있다가 요 파란색을 향해서 내려오다가 안 내려왔어 다. 여기까지 안 내려왔죠. 구현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아직 덜 된 거죠. 덜 내려온 상태에서 위쪽으로 파란색 갭이 더 커지면서 끌어당기는 힘이 위로 작용했네. 그러다가 파란색이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 내려왔죠. 네. 내려왔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저점이라고 하는 게 여기 같은 라인이네 하필. 비슷한 라인 아니에요? 네. 74,000 정도? 74,000달러 같은 라인인데 구현될 가능성이 발표되고 3주. 얘는 3주 차트잖아요. 이거 발표되고 3주. 얘 발표되고 3주가 지났는데 얘는 이제 곧 없어질 거 아니에요. 몇 시간 안에 없어질 거예요. 여기는 3주 안에 구현이 안 된 상태로 얘는 사라지겠죠. 100% 아니라니까.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얘가 또 한 번 더 움직이는 거야. 야, 74,000 또 나온대야.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3주. 정리가 되셨어요? 네. 그럼 이제 활용 어떻게 하는지, 자, 이걸 활용해서 매매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점에다가 현물을 걸고. 그렇죠. 74,000달러에다가 매수 걸어놓으면 되지, 현물에서. 잊어먹으면 되지. 아니요, 3주 후에 올지 내일 저녁에 올지 몰라. 아직 남았어. 여기 좁게 남았잖아. 자, 스코어 차트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다른 종목 한 번 더 볼까요? 뭐 보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뭐예요? 리플이지. 자, 리플 2일 차트 한번 볼게요. 2일 차트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앞으로 2일 동안 무슨 일 생긴대? 몰라. 묻지 마. 몰라. 붙어 다니잖아. 아, 모른다니까. 다만 구상부님이 이 얘기를 해요. 추세를 봐라. 추세. 움직이면 어때요? 올라가고. 요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추세, 끝에 나오는 추세를 봐라. 요거는 불과 몇 시간 안에 움직임을 예측할 때는 저런 거 확인하는 건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강타로 이용할 때는 스코어 차트보다는 프리미엄 차트나 아니면 스마트 차트를 활용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고, 길게 볼 때는, 그러니까 의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3주 차트 90% 맞아요. 의장님 강의 들어오시면, 그죠? 그리고 의장님이 그걸로 실제로 돈을 겁나게 벌고 계세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촬영하고 있어서 얘기 안 해요. 아니야. 회사의 비밀이라서. 자, 3주 차트도 볼게요. 3주 차트. 어때요? 여기 찍는다고 했잖아. 여기. 아니. 여기는 앞에서 찍는다고 했던 거 여기 내려온 거예요. 이거 본 적 있으세요? 그 전에 1.6달러 찍었었어요. 3주 차트에서. 그랬더니 여기 내려온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를 내려왔네? 이거 구현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거망동 하지 마라 하는 애. 지금 올라간다고 막 아까 얼마 올라간다고? 응? 막 얼마 간다며. 아니 텔레그램에서 온 거 계산해 보니까 3,200 얼마인가? 3,300 얼마를 올라. 그거는 곧 나올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 가격은 가니까. 근데 이제 여기 있으니까
아직 지난번에 요 타이밍 놓치신 분들 있죠. 네. 그때 살려고 했는데 못 사신 분들 네. 여기 기회 온다. 네. 여기 저 멀리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2600. 준비하세요. 네. 그래서 리플 저점에 매수하셔가지고 부자 되세요. 네. 자, 두 번째 고야 알람 말씀드릴게요. 알람은 여기 네 번째 텔레그램 알람이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 차트를 열겠습니다. 스마트 차트를 열면 스마트 차트와 프리미엄 차트, 트레이딩 뷰 이게 세 가지가 같이 보이잖아요. 뭐만 안 보여요? 스코어 차트만 안 보여요. 스코어 차트는 금방 설명을 드렸고 이 프리미엄 차트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시그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프리미엄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 뭐 확인해야 돼요? 보여서 한방의 시그널. 저거 두 가지만 알면 끝나요? 맞아요? 자, 추세는 뭐예요? 오를지 내릴지 횡보할지. 아까 어느 분이 그러던데 횡보 배운 적 없어요. 없어. 맞아요. 왜냐? 횡보라는 시그널은 없어요. 상승 하락만 있지. 상승과 하락만 있어요. 롱이냐 숏이냐. 깜빡이고 있는 신호가 노란색 S123, 초록색 L123 상승과 하락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횡보가 없으니까 횡보는 배운 적이 없죠. 맞아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추세는 뭐예요? 오른다 그러면 롱 포지션, 내린다 그러면 숏 포지션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언제 들어가 하는 게 타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얼마에 사라고 하는 게 타점이라고. 타점은 어디에서 사면 되냐면요. 이건 천기 누설인데. 추세는 상승 추세가 있고요. 하락 추세가 있어요. 상승은 롱 길게, 하락은 숏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근데 떨어지는 게 훨씬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숏, 롱 이렇게. 그리고 횡보가 있죠. 횡보. 타점은요. 타점은 간단해요. 매수 매도예요. 사고 파는 거잖아. 사고 파는데 사는 건 한 가지, 파는 건 두 가지 결과로 나와요. 살 때는, 매수할 때는 수익이 안 나는데 손해도 안 봐요. 근데 팔고 나면 손해를 보든지 수익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매도의 결과는 익절이 되든지 손절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해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느냐. 타점은 변곡점에서 할 거예요. 변곡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고야 차트 잘 맞죠? 네. 잘 맞는데 100% 맞아요?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100% 완벽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100% 일어나는 일이 있어. 100% 일어나는 일. 그게 뭐냐면 오르는 거는 있잖아요. 반드시 떨어져요. 내려간 거 있잖아요. 반드시 올라와요. 제가 아까 엘리엇 파동 이론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5파라고 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게 상승 5파래요. 자, 많이 올라가고 적게 내리면 상승이에요. 롱으로 올라가고 숏으로 떨어졌다가 롱으로 올라가고 숏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상승이 간다고요. 자, 그럴 때 올라가다가 어디선가 다시 내려오죠. 그게 변곡점이에요.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게 변곡점이라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사고 파는 거예요. 변곡점에서.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변곡점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고.
그걸 알려줬다고. 어떻게? 여기 차트에다가 시그널을 박아놨어요. 근데 볼 줄을 몰라서. 분명히 뭘 누르면 와이퍼에 물이 찍찍 나오는데 뭘 어떻게 눌러야지 몰라. 앞이 뿌하게 하는데 이걸 할 줄 몰라갖고 앞이 안 보여요. 와이퍼를 작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와이퍼를 작동을 못 시켜갖고. 차에 와이퍼 작동시키는 기능이 없어요? 워셔액이 없어요? 근데 뿌연해 할 줄을 몰라서. 이때니까요. 변곡점을 알려준다고 이 차트 안에서. 근데 그걸 본 적이 없대요. 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변곡점 첫 번째, 이거 잠깐 지우고 다시 쓸게요. 고야 라인이에요. 첫 번째 변곡점 고야 라인. 고야 라인은 뭐냐면 요 라인이 고야 라인인 건 아시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몰라도 그냥 나중에 들으면 다 아니까요. 자, 고야 라인인데 이 고야 라인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추세를 알려드려. 여기 이 기울기 어때요? 자빠이 자고 있는 거.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을 때가 횡보예요. 횡보. 변화가 없어. 횡보. 옆으로 걸음 걷는다. 횡보. 자, 이제 우상향을 하기 시작해요. 머리를 딱 쳐들어요. 이걸 그 의장님은 비행기 날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날개를 펴. 그래서 쫙 올라가기 시작해요. 기울기가 상향하면 이때 상승, 롱이 되는 거예요. 롱. 고야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반대로 하락할 때는 고야 라인이 내려오겠죠. 볼까요? 어디서 내려왔는지? 여기서 내려왔네요. 여기서. 여기 횡보하다가 내려왔죠. 여기는 상승했고 횡보했고 내려왔고 횡보하다가 이제 오르고 있죠. 이렇게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곧 추세다.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그런데 그 고야 라인 자체가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해요. 변곡점 역할을 한다고. 자,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르고 있죠? 이 정도 보이죠. 여기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고야 라인이 캔들 밑에 있을 때는 받쳐주니까 내려왔다가 고야 라인에 맞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고야 라인 맞고 다시 올라가요. 근데 얘가 콘크리트는 아니에요. 단단한 콘크리트는 아니라고. 깨진다고요. 건드려서 깨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딛고 올라선 거예요. 만약에 L3가 나오기 전에 장대 양봉이 안 나오고 여기에서 음봉으로 쭉 빠졌으면 추세가 바뀌었겠죠. 여기 S2가 유지되면서 쭉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장대 양봉이 고야 라인 뚫고 올라서면서 다시 지지선 역할로. 고야 라인이 요 순간에는 저항선 역할이었어요. 요 때는 지지선일 때는 받쳐주고 저항선일 때는 못 올라가게 눌러요.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추세가 이렇게. 이럴 때는 저항선, 이래 지지선 이렇게. 그래서 고야 라인 자체가 변곡점 역할을 합니다. 변곡점. 자, 두 번째. 또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고 나와야 되느냐? 요거예요. SR 버튼이 있죠. 자, 바이 라인 1, 2, 3 위에 셀 라인 1, 2, 3 이렇게 6개가 있어요. 1, 2, 3, 4, 5, 6, 1, 2, 3, 4, 5, 6 6개가 있는데 바이는 무슨 뜻이냐? 영어로는 사라는 말이잖아요. 셀은 팔으라는 말이고. 자, 그러면 현물에서는 여기서 사면 돼요. 그냥 현물에서는 내려가요? 깨고 콘크리트 아니에요. 이것도 깨고 내려갈 수 있어. 내려가면 또 사면 되죠. 더 내려가면 더 사세요. 그런데 또 내려가. 자꾸 사. 왜? 아까 맨 처음에 샀을 때 왜 샀어요? 싸니까. 가장 싸다고 생각해서 산 거잖아. 근데 깨고 내려갔으면 바겐세일이네? 아까 산 것보다 더 싸졌는데 안 산다고요? 사야지. 샀더니 좀 있으니까 더 내려가네? 신난 거지 아주. 그냥 아유 좋아 죽는. 왜 더 싸게 파니까. 저기서 뭐 사갖고 왔는데 이 집에 싸게 샀더니 저 집 가니까 더 싸게 사. 그럼 사야지. 왜? 이거 내가 먹고 죽을 거 아니고 도로 팔 거잖아.
맞아요? 네. 갖고 있다가 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더 싸게 사니까 사는 거지 좋아서. 문제는 아까 처음에 살 때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라고. 어? 첫 번째 집 보고 거기서 그냥 환장해 눈 돌아가고 다 사버렸어. 그러고 왔더니 옆집에서 더 싸게 팔아. 아유.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서 그런 적 없어? 나만 그랬구나. 그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고요. 왜? 내가 이거 싸질머지고 죽을 거 아니고 이거 먹고 똥 쌀 거 아니잖아. 갖고 있다가 팔 건데 더 싸게 판다는데 사야지. 그게 분할 매수예요. 잃을 일이 없다. 잃을 일이. 현물에서는 손에 날 일이 없다. 선물이 문제예요. 선물이. 사라고 했더니 사긴 샀는데 바이라고 하니까 샀어요. 샀는데 쭉 빠졌어. 빠지니까 또 샀어. 또 빠졌어. 또 샀어. 또 빠졌어. 이제 더 이상 총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더 빠지기 시작해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잠자기는 틀렸어. 전화야. 야, 좀 쏴줘봐. 곧 뒤질 것 같아요. 빨리 쏴줘. 매매에서 하필 대사가 금방 하필 대사가 없어. 말을 해 뭐. 자, 선물이 위험한 건 선물 왜 위험해요? 반대로 갔을 때 내가 가진 시드 이상 마이너스가 나면 강제 청산당하기 때문에 청산은 나쁘지 않아요. 내 의지로 청산하는 건 익절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강제 청산당해서 내가 100%내 시드를 다 잃을 때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선물하지 말라고 자꾸 말하는.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레버리지 얼마? 2. 아니면 1. 1이나 2 쓰시면 된다고 레버리지. 그렇게 해서 사고 팔면 돼요. 셀라인에서. 자, 이게 바로 변곡점이에요. 맞아요? 네. 또 있을까요? 네. 어떤 변곡점이 있어요? 자, 트렌드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렌드 라인은 이따구로 생겼어요. 트렌드 라인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흰 선 중간에 노란 선을 따라가서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100 써있어요. 100. 보여요? 네. 지금까지 있었어. 오늘 처음 봤지? 지금까지 있었다고. 그리고 노란 선, 황금 라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골드 라인 중간에도 점이 있는데 따라가서 딱 보니까 52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얀색 추세선은 100개 캔들을 분석해서 나온 추세선이고 골드 라인은 쉬운 2개 캔들을 분석해서 나온 거예요. 100개 캔들이면 몇 시간, 100시간 며칠이에요? 4일 정도. 쉬운 2개 캔들은 52시간이니까 48시간 조금 넘죠? 이틀. 그 추세예요. 그러면 흰색 4일 동안의 움직임하고 이틀 동안의 움직임의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강해지고 있죠. 네. 보여요? 네. 그 정도 보이는데 그때 하단과 상단도 역시 바이셀처럼 지지 저항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단독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위험해요. 단독으로 얘만 보기에는. 그래서 고야 라인과 같이 보시면 좋고, 통상 보면 상승 추세가 완성이 될 때 고야 라인 따라서 쭉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고야 라인이 쭉 같이 이 트렌드 선하고 그때 매수하면 좋아요. 반대로 위에서 고야 라인하고 같이 가면서 캔들이 매달려 있는 경우, 그땐 숏 잡기가 좋지. 상단에서 하단에서 고야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캔들 같이 병행해서 다 설명 못 드려요. 이해는 하시면, 이해 안 되면 다시 들으러 오셔. 내일 전방 다시 열으려니까. 자, 그거 말고도 있어요. 또 볼린저 밴드도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도 그런 역할을 해줘요. 물론 콘크리트처럼 완벽한 거 없어요.
뚫려요. 추세는 바뀌는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선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묶으면 뭐다? 한마디로 변곡점이다. 중간에 그래서 제가 의장님 강의를 들을 때 중간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얘기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저게 왜 중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의장님은 4시간 봉을 주로 많이 보세요. 일봉도 보시고 주봉도 보시고 하지만 4시간 봉 그러니까 짧은 타임으로 들어갈수록 모니터에서 눈 못 떼요. 그러면 일상생활 망가져요. 주식시장도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 끝날 때까지 아무 짓도 못해요. 짧게 보면. 근데 다행히 개장 폐장이 있으니까 끝나면 나가서 저녁이라도 먹어. 주식은. 얘는 24시간. 잠도 못 자. 3일만 해봐. 사람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고 와. 그러면 안 돼요. 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시간 봉. 빨라도 1시간 봉 보는 거고 가능하면 4시간 봉, 일주일, 1일 봉. 이런 걸로 점점 멀리 보는 습관. 그렇게 해서 멀리 보고 숲을 보고 나무 보고 숲을 보고 나무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알람으로 오는 게 있어요. 알람. 자, 프리미엄 차트 알람은 고야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와요. 프리미엄 알람은. 그런데 몇 가지가 알람이 오냐? 3가지가 와요. 첫 번째, 당연히 깜빡이 신호 오죠. 깜빡이 신호는 알람에서는 뭐라고 오냐? LLSS. 깜빡이 신호는 지금 깜빡이고 있는 거 있죠? 요거는 LLSS. 그리고 L 하나만 있고 화살표 붙어 있는 거 있죠? L 하나, S 하나. 그건 RSI 신호예요. 여기에 SLSL 이거. 그게 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요? 지금 알람 어플을 열어서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오는데 그게 뭐냐? 저기 있는 요 5번 SR 라인이에요. SR 라인. 셀 라인, 바이 라인. 셀 라인, 바이 라인이 알람으로 오는데 얘는 가격이 셀 라인이나 바이 라인에 딱 닿았을 때 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 오냐? 1% 남았을 때 와요. 바이라인은 아래쪽에 있어요. 바이라인은 현재 가격보다 바이라인은 아래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바이라인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가격이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통상. 그래서 바이라인에 1% 가까운 가격이 되는 순간 알람이 삐리릭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람에 뭐라고 써 있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죠?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1% 남았다는 신호예요. 그럼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셀 라인에 1% 남았을 때 오겠지. 그때 셀 1번이 오는지 셀 2번이 오는지 3번, 4번, 5번이 오는지 여기 보시면 지금 1, 2, 3, 4, 5가 같은 가격이에요. 셀 1, 2, 3, 4, 5가 같은 가격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셀 5번이라고 와줘요. 땡큐 하게도. 이거를 셀 1번이라고 불러주면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하나? 근데 셀 5번이라고 밀어 올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해되셨어요? 네. 고야 어플 알람은 그렇게 3가지 알람이 온다. 되셨죠? 네. 캔들의 깜빡이 신호, RSI의 LS, 그리고 바이 셀 라인의 1% 근접했을 때. 그런데 한 가지 셀 바이 라인을 볼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요 라인이 지금 1, 2, 3, 4, 5 붙어있는 라인이죠. 네. 제가 여기에서 1% 떨어진 선이라고 가상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요쯤에다가 1%라고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가격이 여기 밀고 올라갈 때 한번 건드렸죠? 네. 알람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요. 왔겠지. 그리고 내려올 때 건드렸죠?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요. 왔어요. 그리고 다시 꼬리로 딱 쳤어요.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요. 왔어요. 그리고 1시간 있다 또 꼬리로 쳤어요.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요. 여기는 안 쳤고 여기 쳤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와 계속. 저 선을 건드릴 때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화장실 들어갈 때 불 켜지는데 가보면 알아요. 탁 들어가면 불 켜지잖아. 나오면 불 꺼진다. 좀 이따 떠들면 불 켜지고 탁 나오면 불 켜진다.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면 계속 꺼져. 이게 그거예요.
표현이 없잖아. 그러니까 왜 셀 알람이 왔는데 가격이 내려가요? 라고 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 수준 높아. 좋아.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텔레그램 알람 설명. 텔레그램 알람은 뭐냐? 스마트 차트 알람이에요. 스마트 차트. 스마트 차트에는 어떤 알람? RSI는 어플로 오니까 여기서는 안 와요. RSI는. 그런데 스마트 차트에는 고야 라인, 스마트 라인 켜놓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게 알람으로 오느냐면 깜빡이 신호 보이세요? 깜빡깜빡? 롱숏 알람이 와요. 그리고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이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될 때 알람이 와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는 업그레이드 되면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 정각에 쭉 검색을 해가지고 2분 내지 3분 사이에 와요. 모든 종목. 근데 고야 어플은 유료 서비스인데 20종목까지밖에 안 돼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왜 그래 반응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고야 어플 알람은 20종목 세팅이 맥시멈. 근데 지금 현재 스마트 알람은 텔레그램으로 오지만 모든 종목을 다 알려준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알고리즘 자체가 달라요. 여기 캔들에 롱, 숏 뜨는 알고리즘 다르고.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이제 코인 모으기만 설명드리면 오늘은 끝낼게요. 코인 모으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화이트보드를 조금만 쓸게요. 많이 쓰세요. 필요하면 소비자를 줄것 같은데. 여기다 써요? 그럽시다.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차트 볼 일 없을 것 같고. 자, 어피트 쓰시는 분. 어피트를 안 쓰세요? 있었어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른데? 자, 잠깐만요. 아니. 어피트 거래소를 열어볼게요. 어피트 거래소를 열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요. BTC라는 종목이 나오고 USDT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이시죠? 네. 자, 원화로 되어 있는 데서 리플 XRP를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XRP 슬래시 KRW. 자, BTC 시장에도 있어요. 어디 있냐? 어디로? 왜 안 보이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치면 돼요. 자, 여기 있죠? 네. BTC 시장에 XRP는 XRP 슬래시 BTC라고 돼 있어요. 보이세요? 네. 야, 여기에서의 가격은 얼마예요? 0.00002399 BTC라는 거예요. XRP 하나의 가격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0.00002399 비트코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원화에서 비트코인 XRP는 얼마예요? 3,184원. 우리 돈이니까 원. 이해가 됐었어요? 네. 자, 그러면 달러로는 얼마일까요? USDT. 달러로는 2.228 달러. USDT가 달러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다시 BTC 시장에서는 얼마라고요? 0.00002399 비트코인.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자고요. 제가 XRP가 있어요. XRP가 있어서 팔았어. 어디에서 팔았냐면 BTC 시장에서 팔았어. 여기에다가 내다 팔았다고요. 개당 얼마에? 0.00002399 달러 비트코인에 팔았어요. 팔았더니 내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왔을까? 비트코인이 들어오지. 비트코인이. 그러면 BTC 시장에서
내가 뭔가를 샀다 팔았다 하면 저는 뭐가 늘어날까요? 비트가 늘어나요. 비트코인이. 맞아? 자, 그럼 원화 시장에서 제가 이거 지우고 일단 요거 이제 개념적으로는 아셨으니까 원화 시장에서 제가 어떤 코인을 사고 팔았어. 사고 팔고 하면 제가 뭘 늘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화 늘리기 하는 거예요. 원화 늘리기. BTC 시장에서 하면 비트코인 늘리기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고 있냐면 우리 사모님이 이거 하고 계세요. 저기 그 골프장 앞에 좋은 집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자, 달러로 하면요. 뭘 늘리는 거예요? 달러 늘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할 거냐? XRP 늘리기를 할 거예요. 네. XRP 늘리기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화 시장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다른 시장에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이 지금 업비트에서 다른 코인은 하나도 안 쳐다보고 XRP만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XRP가 늘었다, 원화가 늘었다, XRP가 늘었다, 원화가 늘었다 했으면 좋겠는데 XRP가 줄고 원화가 줄고 XRP가 그렇게 하면 안 돼. XRP가 늘다가 원화가 늘다가 XRP가 늘다가 원화가 늘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렇게 해서 현물 가지고 코인 늘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럴 때 사용하는 차트가 아까 봤던 스코어 차트 혹은 프리미엄 차트에서 바이셀 라인 활용하면 훌륭하게 한다고. 고야 라인 잡으라고 하니까 고야 라인 안 왔다고 맨날 그러지 말고 현물 거래하면 편하게 한다고요. 편하게.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좋은 걸 알려주는데 많아. 그러면 여기 필요했던 BTC, USDT 쓰면 USDT로 내가 갖고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저 질문은 오늘은 없는 걸로 하고 미리 질문 받았으니까 오늘 질문 없는 걸로 하고 자, 두 번째 코인 늘리는 방법은 뭐냐? 선물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도 들어가면 선물 시장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선물 시장이 두 종류가 있지. 하나는 달러 선물이 있고 하나는 코인 선물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이제 화면 안 보여드려도 알겠죠? 달러 선물이 있고 코인 선물이 있어요. 달러 선물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뭘 해? XRP 고정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 달러가 늘든지 XRP가 늘든지 달러가 늘든지 XRP가 늘든지 다른 코인 안 하고 만약에 XRP 개수 늘리기를 한다면 이해가 되셨어요? 달러 늘리기를 한다고 하면 XRP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들어가기 좋은 종목 골라서 샀다 팔았다 하면 달러 늘겠죠. 그런데 내가 XRP 개수 늘리기만 하겠다. 다른 거 다 됐어 하면 필요 없고 XRP하고 나하고 죽으나 사나 한번 해볼게요. 해갖고 했다 치면 다른 종목 신경 쓰지 말고 XRP만 샀다 팔았다 하면 된다고. 현물에서.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달러 늘리기 아니면 XRP 늘리기. 그런데 선물로 갔을 때는 안 돼요. 그게. 달러 선물로 가면 이때는 코인을 소유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소유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달러 늘리기야. 유일하게 그냥. 달러 선물은 달러 늘리기라고. 거기서 코인 개수가 절대로 안 늘어요. 어디에서 늘어? 코인 선물에서 늘어. 코인 선물에서 XRP로 XRP에 오른다 내린다에 배팅을 하면 맞추면 늘고 틀리면 줄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물 시장에서 XRP를 고정해서 개수를 늘리든지 선물에서 XRP 코인 선물이에요. XRP 코인 선물에서 개수 늘리든지 그 두 가지 방법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뚝 잘라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 현물은 현물대로 관리하고요.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은희 대표님은 90% 현물에서 하고 10% 선물에서 해라 하는데 해보니까 배고파. 저는 부상무님이 알려주신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게 현물 시장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70% 현물, 30% 선물. 70% 중에서 절반은 현금, 나머지는 현물. 그러니까 XRP가 되겠죠. 선물 시장 여기에서
하는데 선물 거래를 하실 때 코인 개수 늘리기를 할 때 있잖아요. 곱하기 2 써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곱하기 3 쓰면 자칫 잘못하면 코인 선물에서는 곱하기 3 쓰면 자칫하면 청산당해요. 얼마 만에 청산당하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해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